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플러스 1.5%, 이더리움 1,400달러 플러스 1%, 리플레이더,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플러스고요. 미국 증시 마지막 날 하락 온 듯 하다가 강한 반등으로 장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 주말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데 글로벌 거시경제 충격도 마지막이다 볼 수 있고요. 10월 말 미국 기업들 3분기 이익 주당 순이익 감소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10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9월 21일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코인 시장도 다시 랠리가 시작되듯 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우리 리플이 반등이 좋고요. 모든 코인 중에서도 리플만 플러스 5% 이상 진한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리플 지갑수 430만 개 이상으로 리플 출시 이후 가장 많은 투자자들 리플 홀딩 중이다 하루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 시간 9월 19일 리플하고 SEC 재판에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리플이 SEC 재판 결과가 승소냐 패소냐를 떠나서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과 동시에 리플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리플 회사도 좀 더 확장성 높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 9월 19일 최후 변론이 있고 재판 결과는 10월 이후 되어서나 알 수가 있습니다. SEC가 리플 소송한 주요 원인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했다는 것인데 새로운 리플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했다는 이유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채굴이나 스테이킹 이자 통해서 공급량 이전에 늘린 것과 다른 케이스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량의 물량 매각으로 인해서 리플 가격 하락오고 투자자들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어느 코인이든 간에 유통 발행량이 늘어나면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도 빠르게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플의 재판은 벌금형과 투자자 배상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 문제라 볼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에게도 본보기 되는 사례를 SEC가 만든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처럼 미등록 증권 팔아서 코인 가격 폭락 못 시키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9월 19일 최종 변론에서 리플 앞으로의 재판 움직임이 윤곽이 잡힐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 많은 리플 소송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 종료만 돼도 리플 가격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국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태고 미국 내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등 돌린 상태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동차, 가솔린 가격도 최근 들어서야 내리는 상태이고 미국 생필품, 식료품 마트만 가도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할 수 있지가 불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지 2년 뒤 바이든의 연임도 거의 확실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만은 리플이나 코인 시장 단기에 달래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승리하고 문제는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코인 가격은 미국 연준의 긴축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리플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리 게슬러 SEC 의장도 결국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고 오바마 전 정부부터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이런 호재로 인해서 리플 가격 하루 만에 플러스 5% 상승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3주 연속 양복입니다. 메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에서 예정대로 75bp만 금리 인상한다고 파르장 특별한 긴축 발언이 없었다면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변수도 있는데 9월 20일 코스코 3분기 이익이 있고 9월 24일 토요일 파르장 연설이 또 진행이 됩니다. 9월 21일 금리 인상 당일에는 시장 충격 생각해서 파르장 이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9월 24일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FOMC에서 못했던 이야기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을 매수한다고 해도 주봉상에서 8월 여기 고점이나 지금 가격에서 다시 하라고 했을 때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격 오른다고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가는 거시경제 충격에 손절할 가능성이 높겠죠. 전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리플 포함해서 몇몇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으로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경투하고 함께 어떤 코인들이 잘 상승하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리플하고 같은 체계인 스텔라루멘도 리플보다 반등은 작지만 3주 연속 양봉이고요. 플러스 5% 상승으로 리플 따라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텔라루멘 코인 기법에서 개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플 전 개발자인 제드 맥칼레 올해 안에 리플 소송 종료되며 스텔라루멘 입지 또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장성 늘리는 작업을 하는 듯 하고요. 그 다음 칠리즈 6월에 비트코인하고 함께 바닥 짚고 칠리즈만 강하게 상승을 오는데 칠리즈는 스포츠 관련된 코인입니다. 특히 축구 관련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등 메인 축구 리그와 연계가 많이 된 코인이고요. 무엇보다 연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호재로 인해서 최근 칠리즈 상승세가 좋다 볼 수가 있고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 월드컵이 열리는데 11월 월드컵 전까지는 칠리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미국 긴축으로 최근 300원 아래로 칠리즈 하락은 했지만 다시 300원 이상으로 반등이 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가 11월 전까지 추가 상승 강성 존재를 합니다. 역시 리플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며칠 정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칠리즈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죠. 월드컵 호재 끝나고 나면 추가 상승 여력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100원 초반까지 폭락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봉월봉 상승 좋은 코인은 코스모스이고요. 루나코인 5월에 대폭락 이후 루나 클래식 다시 출시가 되었는데 코스모스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코인하고 코인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안정성이 높거나 스테이킹 이자 높은 코인이 주로 이용이 되고요. 코스모스 스테이킹 이자 17%고 66% 이상의 투자자들이 코스모스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 쌓이면서 코스모스 주봉이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폭락으로 갈 곳 없는 자본들 높은 이자율 보고 코스모스를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중경투는 스테이킹 이자 높은 이런 코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스테이킹 이자 17% 주려면 그만큼 새롭게 코인도 더 발행해야 되는 거고 단기에 잘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솔라나도 스테이킹 이자로 작년 11월 꼬시기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5만원 부근으로 폭락이 크게 왔죠. 대신에 코스모스 오래된 근본 코인이고 계속해서 살아남은 코인이라서 일부 투자자들 코스모스에 스테이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6월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9월 들어서 약간 주봉이 음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 대비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는 코인이고요. 올해 3월, 4월 전반적인 코인 하락 올 때도 가격 방어 잘하면서 수익률도 컸던 코인이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5월 루나 사택 이후 여기 음봉 보시면 폭락이 매우 컸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 리플에 비해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 고래들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결정이 되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고래들 큰 거 한 방 노리는 투자 성향이 강하고요. 최대한 가격을 상승시키고 숏포지션, 공매도 모두 다 청산시킨 다음에 최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 매도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서서히 상승할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크게 상승할 때 매도하는 스윙 투자가 괜찮은 코인이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언제 고래들 다 팔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금 많이 비중 크게 들어갔다면 손실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용돈 정도 버는 코인이다 볼 수 있고요.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 확실히 가져가시고 손절 라인은 전주 이전 주봉 절반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 났습니다. 채굴자들 9월 17일 비트코인 19,300달러 하락 크게 올 때 19,300달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2만 달러 지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9월 21일 파르장 연설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채굴자들 최근 비트코인 보유 물량 9개월 평균 최저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 못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8월 초, 9월 초에 대량의 자금 현금화를 이미 시켰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씩 모아갈 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라인 18,500달러 확실히 잡고 비트코인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미국 거시경제 영향,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기조 영향은 많이 받지만 코인 시장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비트코인도 이후 거대 반등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많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선물 시장에서 6빌리언, 6조 이상의 자금들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약정 수치로 들어와 있고 바이낸스에서는 3조까지 하락은 왔지만 여전히 2020년 초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이렇게 많으면 언젠가는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추가 지입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